난 많이 기다렸음. 자, 오늘 앞 시간에 했던 거랑 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데, 앞 시간에서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요놈을 못 했는데, 앞 시간에 뭐 했냐면 성북동 비둘기 했어요. 그래서 문명 파괴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연결될 수 있는 게 요놈입니다. 317 할게요. 수특의 317쪽인데 앞 강좌에서 올라왔던 성북동 비둘기 문명 비판적인 그놈의 연결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EBS에서 중점을 둔 초점을 잡아볼게요. EBS에서 말하고 싶은 초점은 뭔가. 일단 얘는 뭐지? 얘는 실전 2네. 뭐뭐? 실전 2입니다. 실전 2. 뭘 초점을 두겠냐면 두 작품이 실렸는데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싶은 거야. 현대인이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잊어버리고 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본주의적 질서가 있어요. 그죠? 돈으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본주의적 질서가 있겠지. 그러면 그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느냐. 자, 이 속에서 빡빡하게 돈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일정 정도 돈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뭘 느끼기 시작하면 일단 정신적인 갈등입니다. 뭘 해도 정신적인 갈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력과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위안을 얻고자 하는 작품이 하나 실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는 자본주의적 질서 똑같고요. 문명의 이로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명 때문에 우리가 편리함을 겪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 편리함 속에서 뭔가 좀 텅 빈 것 같아요.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다. 문명이 분명히 편리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뭔가 좀 공허한 내면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요 공허한 내면이 생긴다는 점에서 세모당 치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공허한 내면을 해소하는 게 뭐냐? 자연과의 교감이 돼요. 그래서 뭐냐?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하대요. 교감이 필요해요 하는 작품이 실렸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이 얘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마존 수족관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가 김기택이 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합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이게 이쪽에 들어갈 거래요. 그럼 이제 최승호 작품부터 먼저 해야겠다.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자, 아마존 수족관이니까 아마존 강이 아니에요. 그죠? 수족관이니까 갇혀 있는 거잖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갇혀 사는 현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모겠구나. 아마존 수족관이.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EBS에 초점해서 자본주의적 질서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갈증을 갖는다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갇혀있는 현대인입니다. 갇혀있는 현대인을 빗댄 겁니다. 그 속에서 빗댄 게 아마존 수족관의 물고기들이겠죠. 아마존 수족관이 현대사회라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현대인이겠죠. 자, 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마존 수족관 GV 열대어들이 그 열대어가 현대인들이고요. 그 아마존 수족관이 현대사회.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세 번째 끼어 유리벽에 끼어 있답니다. 현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헤엄치는 여름밤, 새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새검정길은요, 저기 평창동 그 주변,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탄내가 납니다. 자동차가 막 지나가다 보니까 고무탄내가 나요, 이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함을 얘기한 겁니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입니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상품들이 종이꽃을 피웠다니까 종이로 된 꽃이니까 생명력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종이꽃에 세모 땅 쳐볼게요. 즉 현대사회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종이꽃 같은 거야.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고요. 피우고 있고, 철근은 일종의 밀림이고요.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에서 아득히 멀리 있습니다. 아마존 강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원하는 생명력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아마존 강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현대인들은 아마존 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 수족관에 있습니다.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이 마릅니다. 일종의 역설법이죠. 수족관 안에 물이 잔뜩 한데 뭐 목이 목마르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갈증 상태죠. 아까 EBS에 초점을 둔 게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정신적 갈증을 느낀다며. 그러니까 아마존 강의 열대어들이 목마르다는 게 그겁니다. 물은 분명히 있어요. 풍족해요. 하지만 뭔가 없어요.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이 부엉거리고 쓸데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현대사회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시 동그라미 칠게요. 일종의 시적인 상상력을 부여한 겁니다. 그때 연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야? 그 시를 선물했더니 상상하는 거야.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물 동그라미, 아마존 강변에서 동그라미, 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상 속에서 펼쳐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를 설명했더니, 시를 선물해줬더니, 이제 어떻게 써요? 아마존 강물에서 뛰노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종이꽃이 아닌 프리지아 꽃이 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상황을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좀 길게. 보면, 여름밤의 도시입니다. 여름밤의 도시야. 그래서 고무탄내가 난다는 둥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름밤에 도시에 살고 있는 건 당연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는 애가 있는데, 뭐냐면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아마존 강이 아니고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 열대어들이 살고 있죠. 결국 현대인과 열대어는 같은 처진 거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써? 유리에 끼어 산다고 그랬으니까 부정적이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냐면 열대어들이 목이 마르답니다. 열대어들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다.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죠? 물은 풍족합니다. 근데 목마르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갈증 상태에 있나 봐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철근이 일종의 뭐와 같냐면 뭐가 같다 그랬지? 밀림과 같고요. 그 다음에 간판들은 열대어 같대. 철근, 간판 이런 게 있나 봐. 그런 것들이 아주 되게 깜빡깜빡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보이나 봐, 나름대로.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종이꽃과 같답니다. 근데 종이꽃 하면 꽃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꽃은 전혀 생명력은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내가 여기 있는 애들에게 뭘 준 거야? 내가 시를 선물해 줍니다. 시를 주었더니 이때 아마존 수족강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갔어? 얘네들이 모두 다 아마존 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상상력을 부여했더니 정신적으로 풍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 수족관에서 아마존 강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아마존 강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선 바로 뭐야? 종이꽃이 아닌 프리지아 꽃을 피웠대요. 그죠? 표준어로 얘기하면 프리지아인데 어쨌든 뭐 시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죠. 그러면 프리지아 꽃은 종이꽃이 아닌 거니까 바로 뭐야? 생명력이 존재하는 거겠죠. 안 나올까? 생명력이 존재하는 그놈이겠죠. 긍정이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도시에 사는 이런 현대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뭔데? 그 시가 생명력과 위안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는군요. 다음 해볼게요. 다음 거는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여기였습니다. 아까로 가면 문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로움을 줬습니다. 편리합니다. 무척 편리해요. 하지만 마음속은 뭔가 좀 부족해요. 아까 열대어들이 어떻게 해서 목마르다는 것처럼 뭔가 내면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아까는 시를 줘서 해소했는데 요번에는 자연과 교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군요. 텔레비전을 끄라 했군요. 텔레비전 세모 쳐야겠네. 현대 문명의 대명사죠. 텔레비전 꺼!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동그라미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이 있으면 풀벌레가 오지 않는 거죠. 텔레비전은 문명이고요. 풀벌레는 자연이겠죠.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환합니다. 원래는 벌레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청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하다는 시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별빛에 묻어 더 낭망합니다. 좋다는 얘기군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그럼 줄칠게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이놈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귀뚜라미와 여치는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라면, 오른쪽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이거는 평소에 잘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꺼야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작은 자연의 소리도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합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귀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해봐라.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 세모 칠게요. 두꺼운 내기. 그럼 작은 귀와 두꺼운 내기는 반대되는 거죠.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를 생각해라. 이 작은 풀벌레들이 내 귀에 자꾸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나 봐. 교감하고 싶었나 봐. 하지만 내 귀가 두꺼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교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이로움에 빠지다 보니까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잃어버렸나 봐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세모 쳐야겠구나. 현란한 빛이 세모겠죠. 근데 아까 풀벌레들은 어둠 속에서 별빛 정도죠. 그러니까 현란한 빛과 대조된다는 건 별빛이겠네. 자, 이거 자연과 그 다음에 문명을 대조적으로, 대비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대비되는 건 풀벌레 소리였죠. 그 다음에 현란한 빛은 별빛과 대조됐었고, 나의 두꺼운 귀는 작은 귀와 대조되고요. 다음,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로움 때문에 내 귀는 두꺼워지고 내 눈은 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자연들은 나에게 교감을 시도했지만 그걸 내가 못 받아줬었나 봐.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크게 밤 공기를 들이쉬니, 그럼 밤 공기를 들이신다는 게 동그라미겠죠? 자연과의 교감이죠. 이제 나름대로 나를 반성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이란 문명적 이기 때문에 자연과 교감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 공기를 쑥 들이마셨습니다.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도 들어옵니다. 허파도 별빛도 묻어 조금은 환해집니다. 자연과 교감을 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말이네. 그럼 이 말이 맞네. 공허한 내면이 있었는데 자연과의 교감을 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상황을 점검해보자. 자, 얘는 대비되는 게 맞네. 자연과 그 다음에 문명에 대비되는 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텔레비전을 꺼라 라고 하죠. 왜냐면 그래야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풀벌레들이 여기라면 여기는 텔레비전이 이쪽에 들어오겠죠. 다 설명하는 게 얘를 지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얘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 공허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모. 그 다음에 이 풀벌레는 밤입니다. 밤. 그죠? 밤에만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시간은 밤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시간을 아마 밤이라고 했다면, 문명은 모두 다 낮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문명의 시간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연에는 작은 귀가 있었죠? 작은 귀. 하지만 나의 귀는 어떻게 써? 두꺼운 귀죠. 작은 귀가 교감을 하는 그런 역이었다면, 교감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내 귀의 두꺼운 귀는 교감하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벽같이 단절을 했다고 그랬죠? 단절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별빛은 묻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별빛은 묻어난대요. 그러니까 함께야. 늘 동반합니다. 묻어난다고 그랬잖아. 우리 책에서 뭐였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별빛이 묻어서 더 낭낭하다고 그랬으니까 묻어. 그러니까 옆에랑 함께야. 동반적이야. 하지만 문명의 현란한 빛은 그놈을 어떻게 써? 차단해버립니다. 그럼 지금 말투들이 다 부정적이네, 문명은. 그래서 화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꺼야겠다. 그래야 어떻게 써? 자연을 받아들이니까 밤 공기를 크게 마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문명의 이쪽을 어떻게 써요?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쪽을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결국 자신의 삶을 성찰한 거죠. 자신의 삶을 결국 성찰했던 것이었군요. 자, 그래서 유사해서 같이 연결될 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문명 비판적인 거죠. 문명 비판적이니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현대시 7강에 연결되는 거죠. 아까 했던 현대시 7강에 페이지로 하면 93쪽으로 연결돼서 뭐가 있었냐면 자연과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과 문명이 있었죠. 역시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될 건데 자연에도 번지가 나오고 문명에도 번지가 나왔었지. 근데 자연의 번지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기는 게 요 번지입니다. 그래서 요 번지가 동그라미 새로 생긴 이 번지가 세모인 거야. 즉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됐어요. 그랬더니 이 새로 생긴 번지에서 사랑과 평화를 알리던 새가 있어요. 평화의 새가 있죠.
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의미하는 그 새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 쫓기는 새가 되었어요. 이렇게 했네요. 쫓기는 새 이렇게 되겠죠. 이 작품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잘한다.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가 이래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왔냐면 요 번지와 요 번지가 똑같은 말이니까 어디가 그 자연이고 어디가 문명이냐 이걸 내는 게 잘 나왔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써? 패러디 시가 잘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누구 것이 들어졌어요? 다시 꼭 비교해야 하는 게 있는데 뭐야? 뭐랬지? 김유선이 썼던 뭐에게 줬어? 뭐라고? 김광섭 시인에게 라는 작품을 슬쩍 알려줬죠. 자, 여기는 비둘기의 모습이 좀 달라요. 이쪽 비둘기는 되게 긍정적인 자연의 비둘기죠. 이제 부정적인 비둘기를 얘기할 거야.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비둘기 떼가 있습니다. 비둘기 떼가 있는데 비둘기는 얘는 현대인이라고 그랬죠. 얘는 현대인이야. 그래서 이 현대인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어떠냐면 뭐가 있을 때 알랑방구 껴요? 팝콘이 있으면 내가 팝콘을 가지고 있으면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얌전합니다. 얌전하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팔에 위에 올라와서 나의 친근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 팝콘을 다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팝콘을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눈으로 손으로 제발 와 제발 와 해도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팝콘이 의미하는 게 얘가 뭐야? 물질적 이득이죠. 물질적 이득이야.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 즉 비둘기 떼들은 어떻게 했어? 물질적 이득이 있으면 하도 친근한 척하지만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으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군요. 그러니까 이쪽 비둘기 떼들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해달라고요.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비판했습니다. 요 놈은 물질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비판했습니다. 인을 비판하는 시더라.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 똑같은 비둘기지만 비둘기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의미하는 바가. 자, 거기는 문제 슬쩍 풀고 좀 긴 소설로 넘어갈게요.